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비즘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으로 시작해서요, MSI, WC 등등 우리의 초여름을 책임져줄 굵직굵직한 볼거리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하나 듣고 가시지요. 축구 시즌 되니까 요 음악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파 온라인 2 OST입니다. 트랜스픽션의 Get Show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봐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화려한 조명 속에 이제 막이 오르면 내게 보여줘 너의 꿈을 지금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볼 수 있잖아 두 발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기다렸잖아 많은 시간을 너의 꿈들이 이뤄진 그날을 이제 나와 함께 You and me, you and me show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봐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화려한 조명 속에 이제 막이 오르면 내게 보여줘 너의 꿈을 지금 Let's go show 이제 나와 함께 You and me, you and me show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봐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화려한 조명 속에 이제 막이 오르면 내게 보여줘 너의 꿈을 지금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봐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네, 트랜스픽션 개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축구 잘 모릅니다. 월드컵 때 아니면 잘 안 보고 사실 월드컵도 잘 안 봐요. 근데 시즌이라 4년에 한번 돌아오는 대목인데 또 방송에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음악이 괜찮은 게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북중미 월드컵이죠. 최초로 이제 3개국이 같이 개최를 하는 월드컵인데 공동 개최 사례가 예전에 2002년에 있었죠.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 개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3개국이 함께 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국인데 멕시코 쪽 치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작 직전까지 또 말이 많았어요.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에서
무더기로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멕시코 지금 현재 치안 상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저기 카르텔 마피아 카르텔이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던 나라였고 실제 정부의 어떤 집권과는 별개로 이제 카르텔 폭력 조직이 거의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정부에서 카르텔 수장을 이렇게 사살하는 데 성공하면서 뭐가 좀 빛이 보이나 했는데 오히려 대규모 거의 뭐 내전에 가까운 전면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멕시코 상태가 괜찮을까?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대표팀 경기가 이제 멕시코에서 잡힌 경기가 많아가지고 괜찮나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월드컵 굴러가는 데에 지장이 있는 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뭐 지장이 없는 거랑은 또 멕시코가 생지옥인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문제라 월드컵이 좀 이런 멕시코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좀 알리고 뭔가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생각 뭐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고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고 뭐 딱히 뭐 국제사회가 안다고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경기장 주변에서 경기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트렁크에서 막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한국 대표팀을 비롯해서 축구를 하러 간 또는 뭐 월드컵과 관계되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 대표팀이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선임 때부터 해가지고 구설수가 많았죠. 축협의 정몽규 회장이 이제 월드컵 앞두고 뭐 사임 의사를 표시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홍명보가 뭐 전술이 없다. 해외파 감독 충분히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도로 홍명보냐. 뭐 고려대 라인 의리로 이렇게 발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거랑 별개로 경기 결과는 첫 번째 경기는 괜찮았죠. 체코전 같은 경우에 이제 1승을 거뒀고 원정 월드컵에서 이제 1승을 미리 챙기면서 시작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 몇 살 때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였나 보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저기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경기 승리하면서 시작한 사례가 있긴 했죠. 근데 그래도 16강을 못 갔었어요 그때는. 뭐 어쨌든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고 뭐 관측대로 무난히 졌는데 다만 이제 지는 과정에서 실점을 안 할 수 있는 실점을 해가지고 무승부 거둘 수 있었는데 아쉽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조별리그는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최초로 48강으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면서 사실은 조 2위를 해야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조 3위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꽤 높은 확률로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는데 그 다음 라운드가 16강이 아니라 사실은 32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해야 이전 월드컵으로 치면 이제 본선 진출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긴 한데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은 또 그게 아니겠죠. 어쨌든 진출하는 거 기쁜 일이고 뭐 이제 시작이야 보다는 진출의 기쁨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남아공과 마지막 그 조별리그 경기는 6월 25일 목요일 내일 모레네요.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경기 시간들이 보니까 그 완전 지구 반대편이어가지고 사실은 경기 시간이 시청하기 좀 어려운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다 점심때 전후로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낮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꼭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볼 수 있을 만한 시간대여서 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막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모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 수업 시간에 월드컵 경기를 같이 시청하게 해줬다가 뭐 징계를 받고 학생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봤었는데요. 글쎄요. 축구를 보는 게 막 그렇게 막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학교에서 만들 만한 추억이지 않나? 이게 징계할 일인가? 더더군다나 아이들도 잘 즐겼고 뭐 크게 전체 학사 일정에 지장이 가는 게 아니었다면 이게 뭐 징계까지 갈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학생들이 반발했다고 하니 또 학생들의 의견을 좀 학교에서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구를 이제 뭐 2002년에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때는 이제 워낙 다 전 국민이 다 신났던 때니까 저도 막 그 아파트 놀이터에 1층 주민이 TV를 끌고 나와가지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 동네 주민들 같이 보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막 사람들과 같이 봤던 기억이 언제냐면 축구를 2012년 맞는 것 같아요.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축구를 강제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진주의 공군 그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특기학교라고 공군은 그 컴퓨터 수리를 배우러 이렇게 잠깐 한 몇 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갑자기 새벽 1시 경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밤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라. 자고 있는데 다 나와라. 축구 보게 해줄 테니까 저기 그 시청각실 가가지고 축구 틀어줄 테니까 다 같이 봐라.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진짜 관심 없어가지고 뭐 자는데 깨워가지고 축구 뭐 공놀이 본다고 뭐 자는데 깨우고 진짜 짜증내면서 가서 그 시청각실에서 그 다들 축구 보는 동안 뒤로 기대서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억지로 보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학교에서 봤으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딴짓 할 사람 딴짓하고 관심 없는 애들은 관심 없는 애들끼리 놀고 했겠죠. 뭐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나? 뭐 자는 거 깨워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월드컵 음악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샤키라가 부른 다이다이라는 곡이 이번에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에도 이제 공식 주제가가 사실은 요거 한 곡이 아니라 노래가 좀 많습니다. 이제 경기 뭐 중계할 때 이렇게 틀어주는 이런저런 곡들 틀어주는 방식으로 주제가들 좀 많이 만들었던데 공식적으로는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부른 다이다이 이 곡이 아마 제일 그 메인 테마 곡으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Shakira, we a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We're ready. We'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We're re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too. You knew from the day you were born that here in this place you belong. You've been this brave all along. What broke you once made you strong. Die, die, equal. Darling, darling, let's go. Die, die, equal. Darling, darling, let's go. Come follow your desire. When there's a will, there's a way. You're the owner of that fire. No one can take it away. Sweat and blood to write your story. That is how you paved the way. You're about to reach the glory. Only one step away. All the highs and lows, all the tears and the pain. You've been there through it all, been through it all. Just do it again. Now you got to believe, I believe. Cause you know what it takes to believe in my dream. At the top of your game. Feel it, got everything you need it. Now bring it like you mean it. Just like you mean it. Dale, olvida lo que vale. Juega como tú sabes. Como tú sabes. And it's just contagious, you know. And it never fails. No, no, No one's getting tired. I know. You got that fire. Hey, yo, keep me a little higher. Let's go, let's go, let's go. Hey, yo. Hey, yo. We've taken all that our hearts can hold. And we can't hold on to the past no more. From the dirt and the tears we may go. We are more than flesh and bones. All the highs and lows, all the tears and the pain.
believe, cause you know what it takes to be living my dream at the top of your game. Feel it, got everything you needed. Now bring it like you need it, just like you mean it. Dale, olvida lo que vale. Juega como tú sabes, como tú sabes. Pelé, Maradona, Maldini, Romario, Cristiano, Ronaldo, El vive Iniesta, Beckham y Kaká. Messi, Mbappé, Salah, Brasil, Uruguay, Argentina, Colombia, US, England, Germany, France, South Africa, España, México, Japan, Korea, Netherlands. Oh, eh, oh, eh. Eh, oh, eh. Oh, eh, oh, eh. Eh, oh, eh. Knew from the day you were born here in this place. You belong, you've been disgraced all along. What broke you once made you strong. Die, die, Iko, dale, dal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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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키라 바나보이의 다이다이. 노래 엄청 좋다고 막 난리던데, 특히나 해외에서 난리던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무튼 듣고 왔습니다. 이제 리그 오브 e스포츠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MSI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는 그 게임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리그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역별로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뭐 북미, 그리고 유럽, 뭐 남미 이런 식으로 리그들이 있는데요.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매년 연말에 월즈라고 해가지고 롤드컵이라고 흔히 부르죠. 매년 연말에 세계 최강의 팀을 가리는 경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시즌 중간쯤에 각 리그별로 이제 그 시점에서 상위권을 하고 있는 팀들이 모여서 중간 점검 성격의 국제 대회를 하나 가집니다. 그게 이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그 MSI거든요. 월즈보다는 위상이 조금 낮지만 어쨌든 국제전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 최강이 누구인가 한번 가리고 가는 그런 의미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지를 바꿔가면서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 다시 한국의 순번이 돌아와서 저번 3년 전이었나요? 부산에서 했었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의 순번이 돌아와서 올해는 대전에서 열립니다.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대전 성심당 시티에서 열리고요. 월즈에 비해서 참여 팀은 조금 작습니다. 중국의 LPL에서는 이제 BLG와 TES 탑 e스포츠가 출전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T1과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제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서 제가 응원하는 KT 롤스터는 안타깝게도 젠지에게 패해서 떨어지고 그 젠지를 T1이 다시 꺾으면서 이제 T1이 2시드 자리를 꿰차면서 이렇게 두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럽에서 G2 그리고 북미에서는 멕시코의 그 라이언이 오고요. 그리고 태평양 지역 리그에서는 비밀고래 팀 시크릿 웨이즈가 참여하고요. CBLOL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아메리카 지역의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퓨리아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한 팀이 더 들어오는데 카르민 코프라고 해가지고 좀 생소한 팀입니다. 웬일로 좀 새로운 팀이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 한국인 선수 칸나 선수, 김창동 선수가 저기 탑 라이너로 이제 가 있습니다. 칸나 선수는 전성기가 조금 지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중미에서 한 팀이 더 오는데 북중미에서 팀 리퀴드. 팀 리퀴드는 전통의 e스포츠 강자죠. 항상 그 가장 많이 이제 이름 보일 때가 언제냐면 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레이드 새로 나오면은 이제 그 월드 퍼스트 킬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레이드로 누가 가장 빨리 클리어하냐 이런 경쟁을 하는데 요런 시기에 팀 리퀴드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팀 리퀴드도 이제 롤팀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북중미의 전통의 강자입니다. 예. 그리고 태평양 리그에서 뭐라고 읽어야 되지? 릴러브 딥 크로스 게이밍이라는 팀이 또 이 팀도 좀 생소한 팀이네요. 이렇게 릴러브 딥 크로스 게이밍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 12개의 팀이 이제 MSI에 진출을 해서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전에서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당장 6월 28일에는 정오의 경기가 있습니다. T1과 팀 리퀴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팀 리퀴드에는 이제 3명의 한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러면 북미 팀인 게 의미가 있나? 이러면 모건 박루한 선수가 탑라이너고요. 퀴드라고 임현승 선수가 이제 미드에 있고 조용인 코어 장전 서포터 조용인 선수가 이제 서포터로 팀 리퀴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 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그랬듯이 주전 멤버 그대로 탑 도란, 정글 오너, 미드 페이커, 그리고 원딜 페이즈, 서포터 캐리아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고요. 2022년에 부산에서 MSI 열렸을 때 그때 이제 결승에 진출했던 T1이 중국의 그 RNG에게 우승을 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경기하는데 중국 팀에 우승을 내줘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MSI니까 좀 한국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T1과 하나생명 e스포츠 두 팀 다 지금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고 특히나 두 팀 다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생명은 컵 대회 대차게 말아먹고 T1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이제 새로 들어온 원딜러인 페이즈 선수가 작년까지 뛰었던 구마요시 선수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약간의 적응기를 좀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탑 정글도 한 번씩 이렇게 슬럼프가 오면서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MSI쯤 와가지고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전 마지막 이시드 결정전에서 이제 젠지와 3대2 접전을 벌인 끝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때도 경기력이 꽤 괜찮았어요. 좀 명경기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올해 하나생명 정도를 제외하면 T1을 위협할 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1시드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1시드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인 스테이지에 참여하지 않고 2라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일정이 조금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한번 또 경기 보고 나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음악으로는 프렐류드 배틀 뱀픽창 음악이라고 하죠. LCK 음악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 곡이지만 끝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LCK 2025년부터 뱀픽 장면에서 쓰이고 있는 음악입니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서로 사용할 챔피언들 그리고 금지할 챔피언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긴장감을 확 끌어올릴 때 나오는 음악인데요. 이 악장이 너무 좋죠. 이렇게 그 약간 음악이 한번 쭉 변곡이 되면서 초반부에 이렇게 긴장감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중반부에 이렇게 어떤 그 선수들의 조용하게 오가는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은 이 악장,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한번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3악장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올해 이제 MSI는 그 MSI 직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밸런스 패치가 한번 있어서 선수들이 바뀐 버전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적응 기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 팀 두 팀 다 어떻게 바뀌더라도 중심을 잡아주는 노장 선수들이 좀 유연한 뱀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요. 역시나 초여름을 책임져줄 볼거리 e스포츠 월드컵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큰 돈 들여가지고 이제 e스포츠 월드컵을 열고 있고, 이제는 좀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약간 그 전통의 대회가 될 이런 기미가 보입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개최지도 한번 바꿔봅니다. 프랑스로 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따라 붙는 비판,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돈 써가지고 자기네 어떤 정치적인 그 나쁜 이미지나 이런 것들 희석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뭐 어느 대회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대회가, 월드컵도 어차피 뭐 돈잔치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고 아무튼 2026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다는 거,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전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이제 24개 종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총 24개 종목이 결정이 됐고, 쉽게도 안타깝게도 2026년에는 스타크래프트 2를 EWC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정통 RTS 게임, 정통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전멸한 상황이고요. 파생 장르인 MOBA 장르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도타2라든가 뭐 이런 파생 장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통 RTS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사실 참 RTS가 사양 게임이라 들어갈 작품이 없어요. 스타2가 빠지면 들어갈 작품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뭐 온라인 대회라도 꾸준하게 돌아가는 게임이 워크래프트 3랑 스타크래프트 2 둘 다 블리자드 게임인데,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워크래프트 3는 그 온라인 대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서 뭐 주로 한국과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뭐 경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워크래프트 3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거리는 항상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출시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게임인데, 당연히 신규 유입 없고요. 그나마 중간에 이제 그 리포지드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픽 리뉴얼 플러스 뭔가 이렇게 게임 어떤 리마스터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또 대차게 망하면서 사실 요새 대회 중계도 다 그냥 옛날 버전으로 합니다. 기껏 리마스터 해놓고 다 옛날 버전으로 합니다. 여전히 그 40대 중반인 박준, 장재호 이런 선수들 날아다니고요. 뭐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중국의 120이라든가 한국의 뭐 로라이엇, 속 이런 선수들 다음 세대라고는 하지만 이 선수들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규 유입이 없는 상황이고, 뭐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면 그 제작사인 블리자드에서 게임을 아예 놓지는 않고 꾸준히 뭐 밸런스를 좀 바꿔본다든가 뭐 패치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EWC 같은 그 많은 종목이 있는 대회에서도 배제될 정도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떠나고 나면 없어질
슬프네요. 전 좋아하는 게임인데 없어질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워크래프트 3는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좀 끼기가 애매하고 특히나 한국, 중국에서만 거의 하기 때문에 뭐 가끔 유럽 선수들 끼긴 합니다만 뭐 저기 스웨덴 선수 막 끼고 해피 뭐 이런 선수들 끼고 합니다만 사실상 한국, 중국에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끼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그나마 좀 이 바닥에서는 최신 게임인 건데 이쪽도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죠? 한 15년 된 것 같은데 15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 넘었죠. 이쪽도 올드한 게임이고 당연히 신규 유입 없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막 10년 전에 우승하던 강민수, 뭐 조성주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약간 그 선수 풀이 한국과 유럽에 약간 이렇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재밌게도 또 유럽 선수들이 좀 있는데 특히나 저기 세랄 같은 선수들 거의 그 한 2, 3년째 1인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선수가 유럽 선수여서 이쪽은 그래도 동아시아 게임이다 뭐 이런 이미지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지금 뭐 흥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e스포츠 월드컵에 끼기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 2가 올해 배제가 되면서 정통 RTS 게임은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RTS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플레이하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해도 지금 요즘 청소년들 거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 다 발로란트로 넘어갔다.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제 사양길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170개가 넘는 챔피언들 스킬 4개씩 들고 있는데 패시브 포함 5개씩 들고 있는데 이걸 언제 다 공부해가지고 게임을 하냐. 새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플레이하는 피로도로 따지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RTS 게임이 높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는 결국은 나의 챔피언 하나만 컨트롤을 하잖아요. 나의 캐릭터 하나만 내가 조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5대5 팀 게임으로 성립을 하는 건데 스타크래프트 2 같은 이제 RTS 게임은 내가 전장 전체를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좀 잘한다 하는 프로 선수들이 다 손목이 나가서 그만둡니다. 손목이 나가서 군대 갔다 오고 손목이 나가서 쉬고 오고 손목이 나가서 은퇴하고 손목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피지컬적인 피로도도 높고 그리고 전장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멀티태스킹을 매 순간 요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간소화, 단순화가 추세인 요즘 게임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가끔 하는데 제가 지금 티어가 다이아 3 정도, 다이아 2, 3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면 아마 그 한국에서 상위 한 20%?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그 분당 행동수가 한 180 정도 나오거든요. 집중해서 하면. 그러니까 1분에 제가 클릭이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하는 행동을 1분에 한 180번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실력 좋은 사람이랑 매칭이 되면 그러니까 다이아 1 정도 사람이랑 매칭이 되면 손이 느려서 경기를 템포를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이제 아마추어도 좀 잘한다 하면 APM 300 1초에 5번씩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고요. 프로 선수들 막 APM 보면은 막 500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하는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전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손이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장르 자체가 지금 게임 시장에서 잘 되기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RTS 게임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뭐 이를테면 스톰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타크래프트 제작진이 뭐 참여했다 이런 걸로 엄청나게 홍보하던 그 게임이 있었어요. 2024년 8월에 얼리 액세스하고 2025년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이제 정식 출시를 했었는데 이 게임이 올해 정식 출시 이후로 1년도 못 버티고 결국은 온라인 그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플레이는 계속 가능하다고 하는데 RTS 게임을 누가 오프라인 플레이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랑 붙으려고 대전하려고 하는 건데 온라인 서비스를 접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흥행에 실패를 했고 그 사실 RT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 나오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네가 스타크래프트 2보다 발전한 점이 뭔데? 스타2 15년 전에 나온 스타2보다 너네 게임이 나은 게 뭔데?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스톤게이트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장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사실상 장르의 정점을 찍고 그냥 끝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RTS 게임 새로 밀어보려는 시도가 작년 4월에 출시된 그 템페스트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평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스팀에서 종합평가 매우 긍정적 87%. 그러니까 플레이 해본 유저들의 10명 중에 9명은 좋은 게임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스톰게이트랑 경쟁을 하게 됐는데 스톰게이트가 이제 출시하자마자 자기네 게임 어떻게든 e스포츠로 만들어서 이제 흥행을 시켜보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e스포츠화하면서 새로운 RTS 게임하고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도 경기를 보면서 재미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좀 평가를 깎아먹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템페스트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게임성 자체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막 e스포츠로 확장을 하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정통 RTS 게임의 어떤 그 전통의 타이틀이었던 그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를 계승했다, 정신적으로 계승했다 이런 걸 표방하면서 게임성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평가가 좋았던 거랑 별개로 실제 판매량은 전 세계에서 한 50만 장 정도 30만 장에서 50만 장 정도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르가 잘 만들어도 안 나가는구나. 그리고 e스포츠화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에도 RTS는 불리하죠. 게임 그 신규 유저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측면에서 RTS 게임이 이제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현대 게임들의 추세와 안 맞는 거랑 별개로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면 또 볼 사람들은 보잖아요. 플레이를 안 해도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워크래프트 3는 플레이는 안 하는데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보는 재미까지 포함을 해도 RTS 게임이 태생적으로 1대1 중심으로 이렇게 e스포츠가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리그를 지향하는 스포츠에서는 사실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1 잘 나갈 때도 생각해보면 프로리그에 2대2 팀플레이 경기들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팀플레이 경기로는 뭔가 보는 재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르고 1대1 중심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최근의 e스포츠들이 대부분 이제 팀 게임을 지향하는 추세랑 또 안 맞죠. 그래서 보는 게임으로서도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S 게임 팬으로서 좀 이렇게 약간의 한탄 주저리를 해봤고요. 음악을 하나 듣고 오시죠. 올해 EWC에서 종목에서 배제될 뻔했다가 살아난 철권 8의 OST My Last Stand 듣고 오겠습니다. Our destiny is my connection now. A feeling in my soul. It's beyond the reach of most mere mortals. Take a stand. So remember, no surrender. My defining moment. I will stand up.
emotional. Our destiny is my connection now. A feeling in my soul. It's beyond the reach of most mere mortals. Take a stand. So remember, no surrender. My defining moment. I will stand up, overcome my past. This is different to the end. If it takes forever, no surrender. Now or never, my last stand. 네, 철권 8의 음악 하나 듣고 왔고요. 그 외에 이제 EWC e스포츠 월드컵 올해 종목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총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라인업이랄까요? 제가 예전에는 FPS 게임은 보는 맛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기 카운터 스트라이크 한참 막 그 유럽에서 엄청 유행하고 그래서 그 저기 WCG 이런 거 열릴 때 국제 게임 대회 열릴 때 FPS 게임들 보면 하는 게 재밌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마우스 감도를 너무 높게 써서 총 쏘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플레이를 안 하는데 플레이 안 하는 거 제가 안 하는 거랑 별개로 보는 맛이 너무 떨어지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FPS 게임들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가 한국에서는 서든 어택이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 대회를 보면 보는 맛이 별로다. 실제 플레이하는 재미에 비해서 남이 하는 걸 보는 재미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라인업을 보면 파생 장르라고 할 수 있죠. 배틀로얄 게임들, 배틀로얄 게임이 뭐 에이펙스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뭐 그 외에 저기 포트나이트 이런 배틀로얄 게임들도 엄청 들어가 있고 뭐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 오브 듀티 워존, 카운터 스트라이크 2, 크로스파이어 뭐 이런 게임들 심지어 레인보우 식스 시즈 X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전에 제가 보는 재미가 별로라고 생각했었던 그 소위 총 게임들 총 쏘는 게임들이 이제는 e스포츠의 뭔가 새로운 대세로 넘어오는 추세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뭐 오버워치라든가 이런 게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장르를 뭔가 보는 재미를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중계하는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라인업입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의외로 레이싱 게임들이 보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카트라이더 리그가 되게 크게 했었었죠. 그 문호준 선수가 이제 초등학생 선수로 막 이름을 날리고 막 그러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카트라이더 리그가 꽤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왔었는데 오래된 게임이고 심지어는 마리오 카트의 표절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카트라이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리그를 유지했던 게 생각보다 보는 게 재밌어요. 레이싱 게임들이. 그래서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올해 EWC에는 뭐 트랙매니아도 들어가 있고 로켓리그라는 게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레이싱 게임들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보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레이싱 게임들이. 그래서 EWC를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한번 레이싱 게임은 어떤 맛일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인기 장르가 아닙니다만 내가 제일 큰 장점이 잘 모르고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발로란트 이런 게임 잘 모르고 보면은 지금 저 선수가 무슨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총을 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무슨 스킬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레이싱 게임들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그 속도감이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스포츠 게임으로는 EA 스포츠의 FC 26 축구 게임이죠. 들어가 있고 또
의외의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체스가 들어가 있어요. 체스가 들어가 있는데 마침 또 대회 프랑스에서 열리겠다. 이제 유럽의 체스 매니아들이 엄청 쏟아져서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둑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일찍 인공지능한테 이게 인간이 승리를 내준 게임이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그 매니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인공지능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둔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인간은 인간끼리 대회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회가 한국에서도 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인천에서 그 청소년들 체스 대회도 열리고 이러던데 아무튼간에 체스가 e스포츠 대회에 이렇게 당당하게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월부터 초여름을 책임져줄 볼거리들 월드컵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MSI e스포츠 월드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곡으로 발로란트의 OST 하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Die for You 들을 거고요. 2021년도에 발로란트 챔피언스 주제곡으로 쓰였던 음악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와 음악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slows down when it can get no worse. I can feel it running out on me. I don't want these to be my last words. All forgotten, 'cause that's all they'll be. Now there's only one thing I can do. Fight until the end like I promised to. Wishing there was something left to lose.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What do you see before it's over? Blinding flashes getting closer. Wish that I had something left to lose.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This could be the day. Everything I know, everything I hold tight. When to let it go, when to make 'em all fight. When I'm in control, when I'm out of my mind. When I gotta live, when I gotta die, gotta die. Everything I know, everything I hold tight. When to let it go, when to make 'em all fight. When I'm in control, when I'm out of my mind. When I gotta live, when I gotta die.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Feeling like there's nothing I can do. This could be the end, it's mine to choose. It's taken me my lifetime just to prove. This could be the day I die for you. Don't let it be the day